보통 재테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왜 이 책이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에 대한 뭐 테크닉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삶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힐링스럽게 풀어내는 게 아니고 약간 팩폭 스타일로 이제 풀어내는 게 책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책이 뭐지? 먹는 건가? 여러분 책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책 끊은 지 좀 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책들을 읽으셨는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성수기 피해서 늦은 휴가를 계획한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의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책들이 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예스24 박수호 디지털 사업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 책을 보면요. 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트렌드의 미리 보기이자 다시 보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마치 향수처럼 이게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탑 노트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독자들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책들 어떤 건가요? 2002년 상반기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기계발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이제 슬램덩크, 챗 GPT 이렇게 세 개가 정도가 있고요. 자기계발 같은 거는 분야는 작년에 한 6%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35% 정도 성장해서 6배 정도 가량 좀 수직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는 이제 고전의 반열에 든 이제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슬램덩크 고전이에요, 이제? 예, 이제 고전입니다. 그래. 삼국사계급. 네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개봉되고 이제 그 세대들의 향수랑 맞물리면서 좀 열풍을 좀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책도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 기술의 화두로 이제 챗 GPT가 좀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동안은 돈 버는 책이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 버는 책 잘 만든 서점이 4억을 지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갑자기 이 자기계발서 요게 급상승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순환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가 약간 상승의 좀 사이클이었던 점이 좀 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어쨌든 뭐 삶의 현실이 조금 팍팍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한테 좀 집중을 해서 좀 뭐 발전을 시켜보고 싶다는 욕구가 좀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에 맞춰가지고 뭐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고전부터 진짜요? 뭐 역행자, 악인론 같은 이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콘텐츠를 활자화한 형식의 다양한 책들이 좀 소개가 되면서 인기를 좀 많이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저 트렌드 세터로 갑자기 내몰렸어요. 인간관계론. 저도 우연찮게 얻어 걸렸네요. 근데 재테크 지침서나 에세이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막 마음을 알아준다며 토닥토닥 요런 류의 책들, 재테크 지침서 요것만 딱 보면은 막 부자 된다. 이런 책들은 최근에 반응이 어때요? 이런 책들은 이제 재테크 책 같은 경우는 경기랑 좀 연동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기 사이클이 약간 좀 내려갔고 출판사들이 이제 보통 그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힐링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책들이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팬덤이 강한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이 되면서 자기계발서의 트렌드를 좀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힐링할 때야 정신 똑띠 차려 이런 분위기군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정신 똑띠 차리고 싶었던 세대도 궁금한데 특히 30대와 40대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봤다. 아니 40대는 자기계발이 이미 대부분 조금 돼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특별히 많이 샀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0대가 보통 이제 인생의 준비기라고 보고 30대랑 40대는 이제 인생의 실행기 내지는 뭐 결정기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때가 되면은 이제 보통 누군가의 조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성공 사례나 아니면 뭐 실패 사례 같은 게 관심을 쏟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문학서라든지 인문서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가 이제 빠르고 명확하게 좀 짚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40대 뭔가 이제 한 번쯤 돌아보고 조언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40대 마흔이 불혹이라면서요. 근데 혹이 많아서 불혹이라고 딱 이렇게 명제를 박아놓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주 오랫동안 Say No의 가르침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처음에 이 제목 보고요. 일본 사람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영어예요.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필명이 Say No인데 이 책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이 책이 이제 그 Say No는 말씀한 대로 필명이고요. 이분이 이제 좀 자수성가한 1,0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 예전부터 이제 뭐 제아의 고수 이렇게 불리면서 뭐 칼럼도 좀 쓰시고 이제 인터넷 이제 카페에 글도 올리시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글을 PDF로 해가지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이제 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쓰셨던 뭐 칼럼이라든지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묶어서 낸 건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 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다. 요거 직언이다. 1,000억 원대 자산가의 현실적인 조언. 살아생전에 1,000억 원대 자산가하고 1대1로 만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보통 재테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왜 이 책이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에 대한 뭐 테크닉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삶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힐링스럽게 풀어내는 게 아니고 약간 팩폭 스타일로 이제 풀어내는 게 책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흑수저 출신의 자산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답을 약간 찝어서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층들이 좀 더 호응을 한 것 같고 가령 뭐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예 하지 말라라든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네. 또 이제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방법은 가난한 친구들을 만나면 된다. 이 가난한 친구들의 어떤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하게 되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이제 좀 직설적이고 약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볼까 이런 이제 호기심이 계속 확대 재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유지되는 부분도 좀 있고 다만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는 결은 분명히 다른 책이고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 이제 뭐 가르침 이런 말은 이제 제목 이제 거의 안 쓰는 이제 예전 스타일인데 그래서 약간 좀 결이 다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우라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여정 여기에 동의가 되니까 팔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 이 어조가 굉장히 강경하네요. 네, 굉장히 좀 세고 이분 스타일이 약간 좀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지지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시쳇말로 뼈 때리는 화법인데 이런 것들이 인기의 비결입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비교적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이거 그냥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입에 발린 조언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그냥 내가 답을 제시해 줄게. 대신 그냥 애둘러서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직선으로 갈게. 이런 스타일이 조금 먹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차 떼고 포 떼고 그래서 알맹이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대한 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는 좋은 책을 한 권 써요. 그러면 저자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면 책이 잘 팔리고 근데 이분은 제야의 고수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 쓴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예,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사실 SNS나 유튜브가 기존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좀 빨아들인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팬덤화가 이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팬덤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제 구조로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가 좀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승전결로 얘기가 진행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전결로 그냥 기승은 이제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전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보통 유튜브 영상도 길어야 10분 15분이니까 네. 그 15분 내에 풀어내려면 기승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콘텐츠들이 많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종교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의 글들은 요즘은 좀 인기가 많이 없고 이제 베스트셀러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동 거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숨 넘어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점점 짧아져요. 10분도 길다. 이제 쇼츠, 뭐 네네. 릴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목도 세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책 제목 중에 도둑 맞은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 이 도둑 맞았다 이게 베스트셀러 제목인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아주 반응이 좋은 책인데 제목에서 이제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 아주 잘 지어진 제목이고요. 도둑 맞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10분도 길다. 그래서 쇼츠로 영상을 즐기는 시대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괜히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좀 생각을 좀 잘 파고든 그 책인 것 같고 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뭐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존 생각을 좀 뒤집는 부분도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가령 이제 보통 우리가 집중력이 저하되는 이유로 뭐 스마트폰만 보고 뭐 SNS 뭐 이렇게 많이들 원인을 짚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사회 시스템 자체가 네. 사람들의 집중력을 앗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좀 더 알려주세요. 어떤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 분들이 뭐 운동을 잘 못하게 되고 뭐 영양이 좀 부족해서 비만이 나거나 이렇게 돼서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뭐 이런 그 불안 요소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요런 약간 좀 사회적인 분석을 좀 많이 하는 책이에요. 어떤 단편적인 그 원인 분석보다는 좀 깊이 있는 사회학적인 좀 원인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출판사에서도 좀 재밌는 이벤트를 좀 했는데 이제 제목이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원래 제목인데 이 제목의 그 순서를 바꿔서 집중 맞은 도둑력이라는 페이크 커버 버전을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집중 맞은 도둑력이요? 네, 집중 맞은 도둑력.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 좀 책의 내용이랑 잘 어울리는 재밌는 이벤트였고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샀다. 그럼 나 집중력 진짜 도둑 맞았네.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이거 재밌네요. 집중 맞은 도둑력. 커피 있으면 시간 한 잔. 뭐 이런 얘기인데 재미있는 이벤트에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 맞은 집중력을 다시 찾는 꿀팁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꿀팁이 그러니까 이 책의 성격이 어떤 그 팁이나 이런 거보다는 원인 분석에 조금 더 집중된 그 내용이어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체력을 잘 유지해라. 그다음에 고른 영양소로 몸을 항상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라.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고 막. 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안전하다고 항상 세뇌를 시켜라. 네, 그렇게 되면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결론을 좀 내는 책이죠. 그쵸.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내용 같기도 한데 제목으로 연상했던 내용하고는 훨씬 묵직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오펜하이머. 네.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과학자. 이 오펜하이머 관련 영화가 흥행 중인데 평전도 화제다. 과학자 평전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보나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삶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가나 예술가들보다는 뭐 드라마틱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를 끈 적 사실 별로 없고요. 뭐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예전 리차드 파인만 평전 정도가 조금 이제 인기를 끌었던데 이제 이번 같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뭐 젊은 시절에는 이제 좀 진보적인 사회 활동도 좀 하다가 또 나치 독일의 그 파시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또 원자폭탄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또 본인이 절감하고 뭐 수소폭탄 개발을 좀 반대하고 이런 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스파이로 몰리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지막 삶이 좀 비참하게 이제 삶을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매우 드라마틱 이제 과학자 치고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부분이고 이런 이제 영광의 몰락
영광과 몰락의 드라마가 이제 많은 분들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개인의 일생에 세계사가 들어있고 네. 내가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수소폭탄은 못 만들게 한다.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인생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 의외의 발견. 이 책은 진짜 뜰 줄 몰랐다. 이런 책도 있어요? 네, 크게 한 2개 정도가 좀 짚히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쌍둥이 자매 언니가 돼서 좀 화제가 됐던 그 판다곰 푸바오 네. 성장일기를 다룬 아기 판다 푸바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정판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미공개 사진도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사육사 분의 뭐 인사말도 좀 들어 있고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고 특히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중국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네. 그 아쉬움에 더 좀 반응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소설 쪽에서는 2015년에 출간된 최진영 작가의 구애 증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최근에 그 책과 어울리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개되면서 이제 역주행셀러가 됐고요. 참고로 이제 구애 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의 스타일의 일단 작품입니다. 뭐의 증명 여기에서 일단 한번 허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증명하라 이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요게 역주행을 한다. 8년 전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애 증명. 요즘에 근데 전자책으로도 많이 넘어가시나요? 네, 요즘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책의 마이너 대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체제로 좀 진화를 하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종이책의 한 85% 정도가 다 전자책 출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 커버를 하고 있고 이제 장점이 크게 이제 뭐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종이책보다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이제 기기 하나에 수천만 권을 넣을 수 있는 휴대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독서 생활을 전자책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 젊은 층들은 특히 책을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많이도 옮겨가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뭐 소장도 있고 대여도 있고 구독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기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덥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말에 딱히 할 거 없어요. 책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책만 보셔도 후회 안 합니다. 박수호 본부장님은 본인이 책 많이 읽는 걸로도 유명하신데 우리 몇 권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크게 3개 정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하고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책 그리고 이제 그 중간 형태의 책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네. 네, 일단 가볍게 읽을 만한 소설은 그 요즘 젊은 작가들의 간판격인 장류진 작가의 연수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이분이 그 IT 기획자 출신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소설가로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작가가 네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그 제목 연수의 연수는 그 운전 연수. 아 진짜요? 네, 운전 연수의 그 연수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그 해프닝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여자 이름인 줄. 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약간 진지하다. 나는 지금 궁서체로 읽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읽어볼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쟁과 죄책이라는 제목부터 좀 무거운 내용인데 요 책을 좀 권해드리고요. 요거는 그 이제 집단 범죄 가해자들의 좀 심리를 좀 파헤친 책이고요. 이제 전쟁을 일으킨 뭐 군국주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해서 뭐 묻지마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들을 좀 파헤치는 책이어서 그거는 또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들노트는 뭡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외환위기부터 우리나라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이제 한국 경제의 결정적 사건들을 이제 짚어보는 책인데 경제를 다룬 책이지만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술술 익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책 권해드립니다. 술술술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박수호 디지털 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